네, 자, 50회 이론시험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니? 네. 자, 이거 설치 안 하신 분들 C501 8개, A형, SC 3번.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이번 시간 실무시험 들어가 보면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야호산업입니다. 등산용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 두 가지 자,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기간은 2021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관련 없는 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예금 거래에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의 작은 1번부터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보통 예금 국민은행입니다. 해서 찾았어요. 40만 원. 뭘로? 임차료로. 그래서 공급자 정보. 자, 박성현 뭐 삼성개발 이쪽에서 아마 뭘 빌려가지고 임차료를 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료 설명 보면 원재료 야적을 위해 삼성개발에서 임차한 임야 땅을 빌려 쓴 거예요. 1월분 임차료 4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삼성개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 과세자임. 거래자로 입력하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할 것. 자, 그러면 우선 부가세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그리고 원재료 야적을 위한 거니까 500번대 제조 원가가 되고요. 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럼 보통예금 40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국민은행.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고요. 날짜는 1월 10일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거래일 1월 10일이죠. 요 날짜로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 일반 전표 입력하고 나서 오른쪽 위에 보면 검색창이 있죠. 거기에서 경비 검색하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괄호 재무회계 이렇게 메뉴가 뜰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거래일자 1월 10일, 그 다음에 법인명, 아까 빌려준 삼성개발,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료 쭉 입력하고, 은행명, 거기 앞에 문제에 나와 있는 신한은행 요 계좌까지 쭉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한번 볼게요. 한꺼번에 입력을 하겠고, 약속어음 수취거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자, 전자음 500만 원 정, 그 다음에 발행인은 일신산업, 수취인은 지금 이 회사입니다. 야호산업. 자, 근데 일신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2만 원을 차감한 잔액 488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어음이 할인과 관련된 거래자를 입력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또 반영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받을 어음을 할인받았으니까 없어지겠죠. 매각 거래니까 아예 팔아버린 것처럼 받을 어음. 그래서 원래 어음 금액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자, 거래처는 이게 발행한 어음 거래처가 어디예요? 일신산업. 일신산업. 산업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요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488만 원. 자, 보통예금 어느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죠? 예. 그러면 거래처 국민은행 해주고, 자, 요 할인료 12만 원 뭐로 처리할까요? 매각 거래면 요 매출채권, 받을 어음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은 어떻게? 매각했으니까 처분, 손실.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12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받을 어음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F3 키를 누릅니다.
자, F3 자금 관리 누르면 여기 보면 받으러 관리 해서 자, 2번 할인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어음번호는 이미 장부에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할인기관, 요 할인기관 국민은행 보통 예, 요거 그 다음에 6번 전자 확인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자,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3번 문제.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 해서 자, 맡기신 금액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주식회사 삼광산업으로부터. 주식회사 삼광산업이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중 일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요거죠. 입금되었으며 잔액은 계약에 따라 소비대차. 자, 2,200 중에 1,200은 통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그러면 1,000만 원은 소비대차.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겠죠. 대여기간 6개월, 이자율 연 4%, 후급 조건으로 나중에 받기로 전환되었다. 그럼 뭐예요? 외상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차용증을 받고 돈 빌려준 걸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자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외상매출금은 없어지죠. 2,000만 원.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 이거 거래처 삼광산업. 네, 삼광산업. 자, 없어지고요. 1,2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1,200만 원. 자, 거래처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그리고 자, 차변에 잔액은 돈 빌려준 걸로 해서 단기 대여금 6개월이니까 단기가 되겠죠.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자, 거래처는 여기 삼광산업입니다. 삼광산업.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지급일자 2021년 4월 30일, 퇴직금 1,540만 원. 자, 퇴직금 지급 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 확정급여형 DB형, DB진다. 회사 관리를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는 아주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DC형, DB형 할 때 이거 헷갈리니까 DB형은 DB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확정급여형 DB형 회계 담당자가 운영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물론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긴 하지만 자, 이자가 붙거나 자, 퇴직연금 불입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보통예금 돈 나가고 이자가 발생했어요. 통장에 돈 넣었으니까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 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차변에. 그다음 연말에 결산할 때는 자, 1년 동안 불입한 거 직원들 퇴직했다고 가정을 해버려서 퇴직급여.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해서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직원이 나간다. 퇴사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해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 퇴직연금 운영 자산도 줄여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퇴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전 직원이 다 나갔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하나도 안 남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회사 뭐 폐업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분개를 해봐야죠. 아까 그 금액 보셨죠? 야후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불입하고 이방원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할 것.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아까 맨 앞에 있던 이방원이죠. 예, 퇴직금 1,540만 원. 1,540만 원. 다음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해서 1,54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전부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 들어가서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 예, 여기 있죠. 자, 날짜 1월 10일입니다. 0110 차변. 자, 임차료, 임차 치면 예, 임차료 여러 개 뜨는데 아까 요 공장 원재료 야적으로 한 거니까 500번대라 그랬죠? 그러면 519번. 자, 금액은 40만 원. 그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거래처 국민 치면 예, 국민은행 보통 4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자, 여기 커서 놓고 경비 치면 경비 등이 송금 명세서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가서 우선 거래일자 2021년 1월 10일 법인명 삼성개발이죠. 삼성개발. 자, 대표자 성명 박성현. 그 다음에 주민 사업자 번호 119. 그 다음 15 50400 50400 됐고요. 거래 내역은 임차료죠. 자, 거래 금액 40만 원. 자, 송금일자 2021년 0110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신한은행이죠. 자, F2 키를 눌러서 신한은행. 예, 신한은행 계좌번호 0120-202-012368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눌러주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날짜 2월 15일이죠. 그러면 0215 차변. 자,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자, 은행은 국민 치면 국민은행 보통 들어갔고 488만 원. 예, 됐고요. 자, 그다음 또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 치면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 들어갔습니다. 자, 금액은 12만 원. 예, 됐고요. 그다음 대변 자, 받을 넣음 110번입니다. 거래처는 일신 치면 예, 일신산업. 자, 금액은 5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받을 넣음 권리 요거 자, 커서를 받을 넣음에 놓은 상태에서 F3 키를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F3. 예, 그러면 밑에 받을 넣음 관리 떴습니다. 2번 할인돼 있고요. 자, 어음번호 더블 클릭합니다. 예, 일신산업 있죠? 예, 그러면 요거 선택. 그러면 쭉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자, 할인기관. 예, 이것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할인기관은 어디예요? 지금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 예, 확인, 엔터. 예, 요거 해주고. 예, 다른 거는 예, 다 됐습니다. 6번 전자 돼 있죠, 여기. 자, 그러면 요거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날짜 4월 30일입니다. 아, 3번 문제 아직 안 했죠. 예, 3번 먼저 해야 돼. 3월 2일. 예, 0302.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거래처 국민 예, 국민은행 보통 차변에 1200만 원. 예, 됐고요. 자, 그다음 또 차변 3번 엔터. 자,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치면 예, 단기 대여금 거래처 삼광 치면 삼광산업 들어갔고요. 10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거래처 삼광 예, 삼광산업 22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날짜 4월 30일
0430. 자, 차변 퇴직 치면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보험 아닙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됐고요. 자, 차변에 1,540만 원. 예, 그 다음 대변. 자, 퇴직 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 여기 있죠. 198번. 자, 금액 1,54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1번은 다 됐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작은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전송까지 할 겁니다. 자, 야호산업은 우리 매출 한 사람이고, 자, 주식회사 메아리가 거래처입니다. 품목 보니까 복수거래가 안 나왔어요, 이번엔. 등산모자, 그 다음에 수량 100개 6만 원씩 해서 600만 원에 부가세 60만 원.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자, 주식회사 메아리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회사는 주식회사 메아리에서 4월 10일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러니까 선수금이 있다는 소리죠. 나머지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 가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무시하고, 자, 날짜는 4월 25일, 거래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그 다음 품명은 아까 뭐예요?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등산모자죠. 예, 등산모자. 공급가액은 자 600만 원에 60만 원입니다. 부가세 6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메아리. 자, 요거는 건너뜁니다. 이제 저기 전자세금에서 요 발행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분기의 유형은 3번 혼합 선택하면 되고요. 자, 우선 자, 제품을 팔았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자, 금액은 여기 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자, 그리고 차별에는 계약금 받은 게 있었어요. 선수금 얼마? 1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60만 원 남죠. 이거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560만 원. 자, 근데 거래처가 바뀌죠. 이거는 메아리가 아니고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부터. 자, 우선 요거 닫고 매입매출 전표 입력 가서 날짜 4월 25일이죠. 0425. 자, 그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자, 품명은 등산모자. 등산모자. 자, 수량 안 하고 바로 그냥 입력해도 될 겁니다. 이거 채점 기준은 아니니까. 100개. 단가는 6만 원. 예, 그러면 금액 다 들어갔고요. 자, 거래처는 메아치면 예, 주식회사 메아리. 자, 이거는 건너뛴다 그랬죠?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차변에 선수금 선수 치면 예, 선수금 금액 100만 원. 자, 또 차변 3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560만 원.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바뀌어야죠. 국민은행 국민 치면 예, 국민은행 보통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됐고 그 다음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부가가치세 2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고 자, 날짜
아까 입력한 날짜 있죠? 예, 요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2021년 자 4월 25일이죠. 0425 다시 0425 한 번 더 거래처는 엔터 전체 하면 자 아까 입력한 거 주식회사 메아리 자 요거 전자 발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확인 자 발행 예, 이러면 발행됐고요. 자 이제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상국세청 홈페이지 그냥 로그인. 자 미전송 매출조회. 자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요거 닫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다시 가서 자 4월 25일 지금 여기 전자세금 아무것도 없죠 아직은. 자 다시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전자 발행 예, 발행하고 전송까지 다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꾸준히 나오죠 요거. 여러분도 아마 실무에 가면 요거 종종 할 겁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처는 주식회사 설악산업, 등산가방 5월 20일입니다. 100개 10만원,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전부 다 외상이었어요. 근데 뭘 수정할 거냐? 자, 5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2번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 한 번을 전부 다 빼줘야죠. 마이너스 처리하면 됩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하시오. 자,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할 것. 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5월 22일 날짜 요 선택하고 상단에 보면 수정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수정 사유가 뭐냐? 요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6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요거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예,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사유는 입력이 됐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쭉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거를 다시 똑같이 마이너스 만약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 거 보면서 금액만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안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돼 있을 겁니다. 확인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국세청까지 보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내부 컴퓨터에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5월 20일 클릭해서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됐던 거 이거 2번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입력된 거 요거를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했던 식으로 전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에서 전송까지 해서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 5월 20일입니다. 0520. 자, 여기 했더니 이렇게 2번이 돼 있어요. 5월 20일에. 중대한 실수죠. 요거 세금 2번 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요 아래 화살표에 보면 자, 이중 발급 여기 있죠. 자, 그리고 확인. 자,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만 해주면 예,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전송을 해야죠. 그러면 전체 메뉴 가서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자, 날짜 5월 20일 자, 0520 다시 한번 0520 예, 처음 끝 예, 이렇게 치면 자, 요게 안 떴죠. 자, 요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앞에 2번 한 거 그대로 전송 성공까지 다 뜬 거고요. 자, 미전송 돼 있죠. 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발행.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요거를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예,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매출조회 예, 발행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매입 매출 전표 가서 자 5월 24일이죠. 예, 5월 20일 다시 한번
고요. 자, 엔터 치면 예, 전자발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월세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해서 자, 사무실 월세 계약서 이렇게 첨부 서류로 되어 있고 자, 전자계산서 빨간 거니까 매출이죠. 자, 주식회사 유니온에 매출한 거 뭐를 매출했냐? 9월 임대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업체는 부동산 임대 사업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해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고 자료 1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3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 9월 임대료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임대인 지금 이 장부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간주 임대료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계산서는 뭐 전송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전자입력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요 매입매출 전표에 분개하는 게 한 번.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2% 적용. 동입력은 생략할 것. 자,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9월 30일자로 매입매출 전표하고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요거 하면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저장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9월 30일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한 매입매출 전표 요거부터 자, 분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이사항 신용카드니 뭐 이런 거 없으니까 11번 자, 과세 매출이 되고 분명은 아까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있죠? 9월 임대료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이죠. 네, 부가세 20만 원. 자, 거래처 아까 세금계산서 오른쪽에 있는 거 유니온 자, 전자입력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이 되고요. 뭐 다 혼합으로 통일이죠. 카드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여러분들 개정 과목 보통 임대료 임차료 요거는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일 때 물론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처리할 때는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매출액 개정 과목에 들어가요. 제품 매출한 것처럼 자, 임대료 수입 411번 들어갑니다. 요거 검색 이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임대료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의 수익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임대료 수입 자, 개정 과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2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도 받았죠. 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그리고 전부 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 두 개 합쳐서 220만 원. 자, 요 국민은행이죠. 예,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걸 찾아가지고 자, 이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런 양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날짜가 9월이죠.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이런 거 작성할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2일기 확정 신고죠. 자, 해서 상호 주식회사 유니온 자, 4층 호수 401호 앞에 그 문제 월세 계약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 4층 401호. 자, 동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고 사업자 등록증, 면적, 사무실, 임대기간 거기에 있는 거 임대기간 있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4개월 임대차 기간은 그러면 2023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 월세 200 해서 엔터 치면 요 간주 임대료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 달치. 그래서 98,630원. 자, 그러면 요 98,630원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겁니다. 보증금이 1억이 있잖아요. 간주 임대료도 하는 게 요 보증금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법정 이자. 그거를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98,620원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요거에 대한 요 간주 임대료 98,630원이 별도의 수익이니까 요 수익에 대해서 곱하기 부가세 0.1 9,863원이 요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했으면 요 9,863원에 대한 자, 부가세를 우리가 어떻게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과 공과로 납부하는 게 되고 간주 임대료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10% 9,863원은 부가세가 예수금으로 하면 세금 부가세를 받은 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예수금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할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되고요. 이것도 매일 매출 전표 9월 30일자로 입력하라고 문제에 주어졌죠. 그러면 9,863원. 그리고 차변에는 이거는 세금과 공과 여기 다른 때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여기 뭐 돈 들어오던데 이건 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1억은 갖고 있다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요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9,863원. 자, 거래 유형은 과세, 요거 증빙서류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 없죠. 간주 임대료만 봤을 때. 그러면 증빙서류 없다. 매출 유형 중에 14번. 그렇죠. 건별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품명은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요 98,630원. 630원에 요거죠. 부가세 9,863원. 자, 거래처 전자세금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분계 유형은 그냥 3번 혼합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한 번 더 입력해 주면 왜 요거를 꼭 분계를 해 줘야 되느냐? 요거를 해 줌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타에 보면 98,630원에 대해서 9,863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든가 빠져나오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yes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좀 복잡하죠? 아마 요 3번 문제하고 이제 다음 할 4번 문제 여기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자, 우선 그러면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30일 취소. 자, 9월 30일. 자, 우선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과세 매출. 품명은 9월 임대료. 자, 금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 자, 거래처 유니온. 여기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온. 자, 전자입력 1번이고요. 분계는 3번.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임대 치면 자, 임대료 수입 여기 보이죠? 임대료는 안 보이고 임대료 수입 411번. 자, 이렇게 해주고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20만 원에 보증금 1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까지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아주 국세청에 다 내는 겁니다. 자, 차변에 3번 보통 예금 103번이죠. 자, 얼마예요? 220만 원. 그리고 자, 거래처 바꿔줘야죠. 국민은행, 국민 치면 국민은행 보통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전체 메뉴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원.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자, 7월부터 9월, 07월부터 09월 3개월 단위로 해줍니다. 상호. 자, 주식회사 유니온이죠.
이거 F2 키를 눌러보면 윤이 쳐볼까요? 예, 윤이 있네요. 자, 윤이 됐고, 자, 계약서에 있는 4층 호수는 401호, 동은 없고요.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왔고, 자, 면적은 100평입니다. 1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임대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023년 8월 31일. 자, 보증금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월세는 200만원. 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가서 간주 임대료를 다시 또 해야죠. 자, 9월 30일. 유형은 14번 건별입니다. 여기 14번. 자, 9월 요거는 간주 임대료. 됐고요. 금액은 98,630원. 그럼 부가세 이거 되돌아가서 98,630원 다시 수기로 건별은 그렇습니다. 9863 예, 됐고요. 거래처 자, 요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엔터 치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건데,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예. 됐고, 자, 그 다음 분계만 3번 혼합. 예,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은 들어갔죠. 그러면 차변에 세금 치면 세금과 공과 자, 800번대입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월세에 대한 그 부가세, 예수금 아까 처리했고, 이번에는 간주임대료까지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다 신고를 했습니다. 요거 차변에도 금액이고, 아니죠. 9,863원. 예. 이렇게 해야 차익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자, 7월부터 9월, 07월 1일부터 0930 엔터 치면 자, 4번 기타 98,630원에 9,863원 여기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자, 뭐 여기까지 볼 필요 없고.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게 여기서 더 골 때린다고요? 아주 생소한 문제 있습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면세사업과 관련된 게 있더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거. 매입세 불공제. 요거를 처리해라 하는 겁니다. 금액도 계산하고. 자, 자료 1 공통 매입 내역 보니까 2019년 6월 20일 그 다음 2019년 1월 이거 뭐 한참 지난 것들인데 부가가치세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500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500 요게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겁니다. 자, 과세기간이 제품 매출 공급가액 이 회사 그러면 면세사업 과세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모양인데 그 비율은 총 공급가액 대비 과세는 6억, 8억 중에 6억, 면세는 2억. 그 다음에 2021년과 제1기, 둘 다 제1기인가? 요거는 제2기네요. 요거 오타네요. 제2기. 2기는 또 비율이 또 달라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25%, 2기는 45%. 자, 요거 15%가 또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야호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구입 내역이다. 건물 안에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겁니다. 자료 2는
2021년 제1기 및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이해하고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가서 요거를 재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이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부가가치세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자, 요 10,000원만 전자신고 기타 세액공제 거기 가서 입력하면 되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처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다시 한번 일반 전표로 분개해서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문장도 길고.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거기 메뉴에 들어가면,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쭉 떠요. 그리고 요 기간이 지금 현재 처리하라고 하는 거는 2021년 10월부터 12월 30일 날짜로 하라고 한 거니까 3개월 단위로 한다 그랬죠. 10월부터 12월 하고, 그 다음에 재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재계산,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그러면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이 메뉴 4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고, 과거의 거를 소급해서 지금 뭔가 빼먹었든가 잘못했든가 할 때 재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산식 가서 여기 보면 여기 커서를 놓으면 밑에 하단에 1번, 2번 있어요. 자, 건물, 건축, 구축물, 건물은 1번, 비품은 2번, 기타 감가상각 자산. 만약에 건물 비품은 다 감가상각이 되죠. 근데 토지다. 그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니까, 자, 구분에 가서 건물, 해당 재화의 매입세, 아까 건물, 저기 매입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은 게 2,500만 원이었어요. 자, 문제는 요 경감률에서 체감률인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그 유형 자산에 따라서 감가상각 기간이 내용 수도 다르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비품에 비해서 좀 길죠.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 체감률, 건물, 구축물 요 감가율은 5%, 다시 말해서 100분의 5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거, 컴퓨터, PC 같은 거 이런 거는 25%로 100분의 25로 해서 보통 뭐 한 4, 5년 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기본 그 퍼센트가. 그래서 100분의 5.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 기간수, 요거를 잘 계산해야 돼요. 여기 앞에 문제 돌아가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처리하는 게 2021년 아까 이거 잘못된 거 2기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 부가세는 1기, 2기 두 번 있습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수라 그랬습니다. 과세 기간. 그러면 과세 기간이 이미 지난 게 몇 번이냐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 말까지가 1기예요. 그 다음 2019년 뒤에 있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또 한 번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2020년 또 2번 있죠. 그 다음에 2021년 앞에 이미 지난 거 1기 또 한 번 있어요. 그럼 5번입니다. 자, 건물은 5번.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경과된 과세 기간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해서 엔터 치면 이건 자동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 아까 면세 비율 있죠? 25%, 40% 있었죠? 25%에서 그 다음 1기, 2기에 넘어와서는 40%로 늘었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여기서는 증가죠. 공급가액 비율, 사용 면적 비율 25에서 40%니까 몇 프로? 1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5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금액 281만 2,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자, 그 밑에 비품도 마찬가지. 근데 비품은 다른 점이 요거, 경과된 과세기간수, 얘는 언제 매입했냐면 비품은 2020년 1월 30일에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 적어요. 얘는 건물은 2019년 6월이고 얘는 2020년 1년 후니까 그래서 세 번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경감률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15 그러면 56만 2,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나면 요거는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가서 조회해서 확인만 하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입력할 거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아까 그 금액 요거 두 가지 공통 매입세 면세 사업 해서 여기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고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여기 가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54번짜리 10,000원 요거 입력해 주고 저장해 주는 거. 아까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었죠. 그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요거 세금 뱉어내는 거죠. 당신네 면세 사업에 쓰면서 말이야 매입세 공제 다 받았잖아. 요거 세금 뱉어내. 그래서 아까 계산한 금액이 있죠. 거기에 보여드렸던 281만 2,500원, 56만 2,500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됐어요? 돈 주고 부가세를 우리가 대급금 이렇게 적죠. 부가세 대급금을 이제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취소하고요. 자, 아까 건물인 경우에 281만 2,500원. 자, 매입세 불공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 부가세 대금 따로 안 적고 그 자산에다가 더해주죠. 자, 차량원방구 같은 경우 불공 매입일 때 그러면 이거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 대금 뱉어내는 거니까 대신에 건물 해서 281만 2,500원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 다음 비품이죠. 비품 아까 계산한 거 얼마예요? 56만 2,500원 아니다. 맞나? 56만 2,500원. 56만 2,500원. 부가세 대급금 56만 2,500원. 해서 일반 전표에 가서 이거까지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아마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시발지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일단 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거는 일단 닫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거 처리해야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있습니다. 부가치세 1. 자, 여기 가서 날짜 10월부터 12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재계산은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식 가면 1번 밑에 있죠. 건물은 1번, 기타 비품은 2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1번 엔터. 자, 구분에 가서 건물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 자, 요거 2,500만 원이었죠. 건물은. 자, 체감률 이렇게 뜹니다. 105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25. 건물은 100분의 5. 그 다음에 뭐 비품은 100분의 25. 100분의 10이 아마 요게 차량원방구가 아닌가 싶은데 자, 건물 1번 100분의 5 됐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아까 5번 지났다 그랬죠. 지금 10월부터 12월은 경과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이고 그 전 것만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감률 75가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자, 증가 또는 감소된 증가됐죠. 자, 면세 비율이 아까 몇 프로였어요? 25%에서 40%로 그러면 15% 증가했습니다. 15. 그러면 금액 281만 2,500원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이 비품은 2번 선택하죠. 2번. 자, 비품 비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 요 매입세 공제받은 게 1,500만 원이죠. 비품은 3번 25% 체감률. 그러니까 얼마나 감가상각이 빨리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과된 과세기간 요거는 3번 경과됐다 그랬죠. 그러면 25. 자, 요것도 증가된 면세 비율 15% 그러면 56만 2,500원. 자, 요 금액은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자, 저장 눌러주고요.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자, 됐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전체 메뉴에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엔터. 자, 그러면 16번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죠. 3,375만 원에 337만 5천 원. 더블 클릭하면 아까 그 두 가지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손댈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18번에 보면 그 밖이 경감 공제세액.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입력하라 그랬죠. 10,000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 들어갔죠.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일반전표 입력. 자,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다시 일반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갑니다. 12월 31일. 자, 차변. 자, 건물. 자, 202번. 자, 거래처 없고요. 차변에 281만 2,500원. 자, 그 다음 대변. 부가세. 부가치면 자, 부가세 대급금 뱉어내는 겁니다. 281만 2,500원.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비품에 대한 거. 차변, 비품. 자, 차변의 금액 56만 2,500원. 56만 2,500원. 예. 그 다음 대변. 자, 부가세 대급금. 예. 56만 2,500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고하셨고요. 진짜 골 때리는 회차를 보신 분들 참 이거 복굴복인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연말정산 관련된 거 3번, 4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